안녕하십니까. 송국권 혼술 9월 3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낮에 제가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룸살롱 접대 의혹 이 부분을 감사를 한 결과 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만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고소고발이 돼서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에 새로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 안에 있는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외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법원 감사위원회가 확인을 한 겁니다. 법원 감사위원회가 전체 7명 중에서 6명이 외부인이죠. 그래서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상 징계 사유가 없다. 다만 이것은 그 다음에는 원론적이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는 공수처 수사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면은 그때는 엄정하게 처리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이 장기간 조사를 했지만은 룸사롱 접대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조금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전해드린 대로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 변호사들, 그러니까 변호사들, 법조계 후배죠. 변호사들 두 사람을 모처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저녁 식사 돈 14만 원은 지기현 판사가 냈고, 그 다음에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자리를 옮겼다가, 지 판사는 거기가 룸사롱인 줄 몰랐다. 그러고 거기서 술잔을 따서 한 잔 정도만 마시고 먼저 귀가했다. 자, 그리고 그것은 현장 검증했을 때 다 확인을 했다. 그 자리에 여종업원은 없었다. 자, 여기까지 이 대법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다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까지 대법원에서 그거 아무것도 없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꼬투리로 잡아서 민주당이 또 제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났을 때 제보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제보자라는 것이 결국 열린공감TV가 만든 AI였죠. 자, 이번에는 그 제보자가 또 오늘 나섰습니다. 제보자라는 사람이 나섰는데 이 제보자도 다른 제보자에게 들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김용민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에게 이야기해줘서 김용민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지기현 술접대 의혹을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빙성 있는 이 확실한 구체적인 제보자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보자가 다름 아닌 지금 민주당의 소속이고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 오늘 내가 제보를 했다. 김용민에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친 거죠. 그런데 자기가 또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부 거래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면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또 공수처 수사가 있으니까는 지켜봐야 된다. 아직 모른다. 대법원에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여론전을 하고 나섰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처럼 이 거짓말인 것이 다 밝혀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린공감TV가 했던 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인회동 이것도 거짓말로 다 밝혀졌는데 지지층을 믿어주니까는 지지층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발신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인물이 놀랍게도 이재명의 측근 인물입니다. 이재명 측근이 이것을 처음에 기획을 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측근 그룹에서 지기현 판사를 몰아내기 위한 기획을 했다는 말이 되죠. 김용민이 5월 14일 날 법사위에서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이런 전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감찰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판사가 고급 룸사롱 접대를 받은 판사가 바로 뭐 내란 수계 윤석열을 재판하는 직위원이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것과 접대가 상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또 연결했죠. 그거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인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0만 원 하는 그 룸사롱에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런데 한 번도 그 판사가,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 자, 그래서 당장 직무 배제하라. 내 제보를 받았으니까 직무 배제하라. 당장 감찰하라.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실상 감찰을 했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찰을 다 하고, 그런 그 흔적을 찾지 못한 겁니다. 찾지 못하고 외부 감사위원회에서도, 법원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징계를 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거기를 지켜보고 만에 하나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지금 대법원이 자기 식구 감사하기라고 이렇게 하고 나섰습니다. 외부인이 6명이 들어가서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도 자, 이렇게 이제 코너로 완전히 몰리게 됐죠. 몰리게 되니까 이 룸사롱 접대 의혹을 내가 처음에 전달을 했다. 김용민에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커밍아웃을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인 정이찬 정무실장인데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19 감사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기결될 것이다. 이것도 내란까지 연결시킵니다. 뭐 걸핏하면 내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정이찬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대법원의 신속한 윤리감찰 결과 발표와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를 했다. 그런데 자기에게 사진을 보내온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그동안 침묵을 했는데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결론 보류 판단을 내린 사유를 내렸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 보류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결론 보류가 아니고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징계거리가 안 되고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는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정의찬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제보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직위원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사롱 접대를 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직위원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나한테 말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또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 수사 안 했겠습니까? 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면은 그것을 20차례 이상 거기서 직위원 판사가 가서 술을 마시고 그 제보자의 제보자가 돈 계산을 한 거 그거 전부 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다 있죠. 그 공수처가 있다면 벌써 다 털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너에 몰려있으니까 나타나서 다시 이제 여론전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정의찬의 말입니다.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오피하고 있다. 자기가 들은 제보자는 무조건 다 진실이다. 대법원 조사 못 믿겠다. 외부 인사가 같이 참여한 그것도 못 믿겠다. 무조건 제보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의찬이라는 인물 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조선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과거에 남청년 의장을 했고 남청년 의장 할 때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 1997년 거기에 연루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지난번 4.10 총선 때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후보자로 신청을 했다가 처음에는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과거 행적이 논란이 돼서 부적격 판정으로 돌아섰었죠. 그때 그 이종건이라는 청년을 경찰 불락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고문해서 살해를 했다. 그래서 상해 치사죄가 적용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의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비서관을 지냈고 이재명 경기도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뭐 용산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런 말까지 나왔던 인물이죠.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이 도지사 때 수원 월드컵 경기장 사무총장도 지낸 이재명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실에 흘러서 거기서 이 정무실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종의 또 공작, 정치 공작을 짠 것 아닌가 그런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잠시 후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소 시간에 오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